이번 시간에는요,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혁신을 이끄는 임원의 역할, 임원님들의 행동 원칙을 정하고 실천해보자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무실에 만에 뱀이 나타난다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무실에 뱀이 나타난다면. 10년 전에 이걸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마다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 TF팀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뱀을 잡는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할까요? 너나 없이 일어나서 전부 다 뱀을 잡겠다고 뛰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얘기니까요. LG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전입니다.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따라한다. 이게 이제 보면 그 당시에 LG가 삼성한테 많이 밀릴 때 일단 약간 자조적인 표현이었죠.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등 LG, 독한 LG에서 뭐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죠. 한화라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바로 직원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조직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걸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조직 문화. 우리 임원님들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화두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핵심이 뭐야? 이런 얘기요. 우리 임원님들은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 안 하시겠지요? 라고 말씀 못 하겠네요. 저도 조직에 있을 때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제는 X세대, Y세대, Z세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표현이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런 얘기를 오죽하면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그거 질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음표가 있으면 질문입니까? 질문을 가장한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에게 그리고 많은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리더들이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 일단 앞에 있는 이 표현들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직원이 얘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다 끝냈을 때,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얘기를 중간에 잘랐을 때,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에 말이 잘렸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직원들은 보통 두 가지의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퍼스널 니즈입니다. 퍼스널 니즈. 개인적인 니즈. 어떤 거냐? 존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남한테 비난받거나 아니면 의심받기 싫어하고, 이런 게 개인들이 가진 욕구죠. 일단 말을 잘랐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말을 장황하게 하고 길게 하고 그러니까 임원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얘기 어떻게 다 들을 시간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당하다고?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리더가 가진 두 가지의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직원들한테 훈련을 안 시켜준 거예요.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해라. 예를 들어서 프랩 같이요. 프랩. 보고를 할 때는 먼저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즌,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example, 사례를 얘기하고, 다시 포인트를 얘기해라.
이런 좀 교육은 시켜주셨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시간도 짧고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앞으로 보고할 때는 두 갈씩으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얘기는 정당성이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는 회사 어디냐? 그러면 구글, 넷플릭스 이런 얘기합니다. 구글에서는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구글의 유능하고 뛰어난 그 무수한 여러 가지 직원들과 팀들을 쭉 보고요. 그중에 185개 팀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년여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요건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팀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요건이었을까요? 써 있네요. 구글에 뽑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인 안정감이 1등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인해서 야, 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팀, 안 하는 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자기가 보고했을 때 이런 거 추진하면 되게 좋겠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래? 그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괜히 좋은 제안 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부담을 자기에게 지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말을 안 합니다. 구글이 뽑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호적인 의존성. 그 다음에 체계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과 목표가 명확한 거. 일의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우리 동료와 우리 회사와 세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일의 영향력. 이걸 5가지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래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2개 회사를 소개를 드릴게요. 구글에서는요.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을 높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요. 리더의 행동 원칙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6가지를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직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팀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용. 리더는 구성원의 말을 도중에 끊지 말아야 된다. 리더는 구성원이 발언을 끝내면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내가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리더는 모르는 게 있다면 모른다고 흔쾌히 인정한다. 리더는 회의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언 기회를 줘야 된다. 리더는 공경에 빠진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좌절감을 털어놓도록 독려하고 팀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나만 알고 아니면 측근들만 알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 말고도요.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요. 우리가 정도 경영하는 것처럼 핵심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5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포커스 온 임팩트, 영향력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비 패스트, 빠르게 해라는 거예요. 비 볼드, 대범하게 하라. 비 오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빌드 소셜 밸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직원들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돕는 리더들의 역할, 리더들의 바로 행동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쇼 케어, 직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케어해야 된다. 스트렝스 포커스, 직원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된다. 피드백, 건설적인 피드백 해야 된다. 리코그니션,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클리어 익스펙테이션, 직원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임파워, 리더는 팀원들에게 전권을 주어야 한다. 일을 맡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리더는 투명하게 소통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리더들끼리만 막 속닥속닥 하면서 직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헬프, 직원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콜라보레이션, 리더는 반드시 협업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포용의 가치, 이거는 바로 성과와 직결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10가지 행동 원칙입니다.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 그리고 근무하는 환경도 다르고요.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압박감도 되게 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분들은 직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리더분들이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조직을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구글과 페이스북, 이 2개 기업의 리더의 행동 원칙을 한번 보시고, 나는 저걸 꼭 좀 실천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임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우리 직원들이, 리더들, 특히 임원들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조직을 이끄는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에도 드렸지만, 이 2개 소개되어 있는 구글의 6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10개 중에 내가 꼭 실천하고 싶은 거 한 5개 정도 골라서 그거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책상에다 적어 놓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모님이요? 저는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직원들을 예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고민, 그들이 일하는 모습, 열정, 그 다음에 우리 리더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임원님들. 직원들 돌아보고 자세히 볼 틈이 없어요. 오래 볼 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팀장을 포함해서 자세히 보고 오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보게 해줘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우리 회사도. 오래 봐야 사랑스럽대요.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출발점은 뭐냐? 바로 임원님들의 행동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